지난주 미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5개 주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4만 4천 건으로 다시 늘어나 불안한 고용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 최대 축제 코러스가 9월 개최를 목표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이빌리그 대학들의 올해 신입생 지원자들이 급증하자 입학문은 기록적으로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립 총기 확산을 저지하고 위험 인물에 대한 일시 총기 압수 등의 총기 규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신규 감염자 수가 주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감염자의 43%는 5개 주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미시간주의 발병률은 5주 전 하루 평균 1,350건이던 것이 지난주는 하루 평균 6,600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주들의 변종 바이러스 확산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중 무려 43%가 미국의 5개 주에서 나왔다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5개 주는 뉴욕과 미시건,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그리고 뉴저지인데 지난주 신규 사례 45만 3,360건 중 19만 6,400건이 이들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이들 주의 인구 비율은 미 전체 인구의 22%인데 반해 감염자 수는 인구 대비 2배에 달합니다. 특히 미시간주의 발병률은 5주 전 하루 평균 1,350건이던 것이 지난주는 하루 평균 6,000건으로 5배 늘어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신규 감염 사례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을 보면 감염률이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전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5개 주의 감염률을 높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방접종 속도는 빠른 편이지만 감염자 확산을 막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염력이 더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미시간 같은 주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주간 미국의 일일 코로나19 발병률은 증가세에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셸 왈렌스키 박사도 이 같은 증가율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하루 평균 6만 4,760건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도 새로운 감염자 수가 고점에서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에 있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미시간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지면서 연방정부의 백신 할당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이면 미국 성인의 절반 정도는 1차분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히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18세 이상의 성인 인구가 1억 800만 명가량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42%가 넘습니다. 그러나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인구의 70% 이상이 면역을 가져야 하는 만큼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 전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74만 4천 건으로 다시 늘어나 다소 불안한 고용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는 급증하고 메릴랜드는 급감해 희비가 엇갈렸으며 민주당 우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실업수당 청구가 크게 늘어난 반면 공화당 지역인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는 급감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급속한 개선 총신호가 켜졌던 미국 고용에도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74만 4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72만 8천 건에서 1만 6천 건 다시 늘어난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70만 건 아래인 69만 4천 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가 증가로 나오자 놀라움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각 주별로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3만 1,400건이 접수돼 전주보다 3,000건 이상 늘어난 반면에 메릴랜드는 6,800여 건으로 3,500건이나 급감했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들인 캘리포니아는 14만 5,400건이나 신청돼 무려 3만 9천 건이나 급증했으며 뉴욕도 6만 7,300여 건으로 1만 5,700건이나 늘어났습니다. 예비해 공화당 우세 지역들인 텍사스는
7만 9천 건이나 신청됐지만은 전주보다 8천 건 급감했으며 조지아는 3만 1,800건으로 7,500건 줄어들었고 플로리다는 1만 1,900건으로 3,800건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종류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아직도 1,800만 명 이상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계속 줄어들어 4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연방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통계보다는 늦게 집계되는 3월 말 현재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373만 4천 명으로 전주에 비해 16,000명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임시직 등이 주당 $300씩 받는 연방 실업수당 PUA는 755만 4천여 명으로 20만 명 이상 늘었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연장해 받는 연방 실업수당 PEUC는 563만 4천 명으로 12만 명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이 6%로 떨어지고 한 달간 91만 6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시장에 열풍이 불고는 있으나 아직도 코로나 사태 탈출과 경제활동 오픈이 확실치 않아 매주 변동이 있고 지역별로 격차도 생겨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워싱턴 지역 최대 한인 축제 코러스가 9월 개최를 목표로 재추진됩니다. 이번 축제는 포스트 팬데믹 최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엔 지역사회 다양한 인종단체들을 초대해 다문화를 포용하는 모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들은 이번 축제로 그간 코로나 피로감을 날려버리고 인종 간 포용하고 함께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지역 최대 한인 축제 코러스를 재추진하기 위해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가 다시 한데 뭉쳤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코러스 행사가 취소돼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9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타이슨스 코너 블루밍데일 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코러스 축제는 워싱턴 지역의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가장 큰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리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미 전역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로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백신 공급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인 만큼 코러스를 다시 추진하게 됐다며 2년 만에 다시 축제를 여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1년을 저희가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거버너리 오셨는데 말씀드려 보니까 아주 가능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만약에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내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와 아시안 혐오로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미에서 주제를 코러스 대신 코러스 플러스로 정하고 다양한 인종단체를 초대해 다문화를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아시안 헤이트레드 크라임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해서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만 동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코러스보다는 코러스 플러스가 될 겁니다. 코러스 축제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지역 언론인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를 알리는 기회로 삼아 한복쇼와 태권도 공연은 물론 각 나라의 음식 부스를 마련해 다문화를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문화를 주류 사회에 알려 한인의 위상을 높이자는 데 의견을 함께한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는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9월 코러스 행사 준비에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9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컸던 워싱턴 지역 한인들이 그간의 고달픔을 내려놓고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의 올 신입생 선발에서 팬데믹에 따른 특이 상황이 펼쳐지면서 지원자들이 30에서 50%나 급증하는 바람에 입학문은 기록적으로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는 입학률이 지난해 4.9%에서 올해는 3.4%로 떨어져 매우 어려워졌고 콜롬비아 3.7%, 프린스턴 4%, 예일 4.62%, 브라운 5.4%, 유펜 5.68%
6.88%, 다트머스 6.17%로 역대 가장 힘든 좁은 문으로 기록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고등학교의 대면 수업을 마비시키고 대입 방식도 바꿔놓으면서 명문대들은 지원자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입학문은 유례없이 좁아지는 특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합격자들을 통보한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의 클래스 2025 합격자 현황을 보면 지원자들은 30%에서 50%나 급증하고 합격률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극히 좁은 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입학 허가율이 3.4%에 불과해 전년도 4.9%보다 1.5포인트나 급락하며 역사상 가장 입학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올해 응시자들은 57,435명으로 전년보다 17,000명, 42.5%나 급증했으며 그중에서 1,968명이 입학 허가돼 3.4%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올 합격률이 3.7%로 전년 6.1%에서 급락하며 사상 가장 어려웠던 기록을 세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도 6만 명 이상이 지원해 가장 높은 51%나 급증했으며 그중에 2,218명이 입학 허가를 받아 3.7%의 좁은 문을 보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올 합격률은 4%로 37,600명이 지원해 1,418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일대는 올해 4.62%의 합격률로 전년의 6.54%에서 크게 떨어져 매우 어려워졌으며 47,000명이 지원해 33%나 급증했고 그중 2,169명이 합격했습니다. 브라운 대학의 올 합격률은 5.4%로 46,500명 이상이 지원해 27%나 급증했으며 그중 2,537명이 합격했습니다. 유펜, 즉 펜실베니아 대학은 올 합격률이 5.68%로 전년도 8.07%에서 크게 떨어지며 가장 어려운 좁은 문을 기록했습니다. 응시자들이 5만 6천 명 이상 몰려 34%나 급증했으며 그중 3,202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올 합격률은 6.17%로 대학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만 8천여 명이 응시해 33%나 늘어났고 그중에서 1,749명이 합격했습니다. 올해 아이비리그 명문대학들이 일제히 지원자들은 급증하고 합격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특이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등학교들의 대면 수업이 거의 전면 중단되고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SAT와 ACT와 같은 공통시험조차 연기돼 입학 사정에서 의무 제출이 없어지는 바람에 중복, 상향 지원자들이 획기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응시자들은 밀물처럼 몰리고 입학 정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들이 사상 최저치의 합격률로 가장 어려운 좁은 문 기록을 세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8개 대학에서 보인 특이 현상은 MIT와 스탠포드, 시카고 대학 등 미 전역의 명문 대학들과 각주의 대표적인 주립 대학들에서도 비슷하게 펼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고스트 총기로 불리는 조립 총기 부품의 확산을 저지하고 위험 인물들의 총기를 일시 압수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 법안들을 전역으로 확대시키는 등의 총기 규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법안들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총기 규제 조치들을 제시한 겁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끊임없는 총기 폭력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 법안들이 연방의회에서 겉돌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를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의 총기 폭력은 대유행으로 국제적인 수치라고 개탄하고 연방의회가 조속히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하지만은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여 행정부 차원에서 행동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We got a long way to go. It seems like we always have a long way to go. But also today we're taking steps to confront not just the gun crisis.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법무부가 곧 행정규정을 발표해 행정부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총기 규제 조치들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이른바 고스트 건스, 즉 유령 총기들로 불리는 조립 총기 부품들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하나의 키트에 들어있는 총기 부품들에는 시리얼 넘버가 없어 신원조회나 추적당하지 않고 이 부품들을 조립해 등록되지 않은 총기로 범행을 자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각 부품에도 시리얼 넘버를 매겨 최대한 억제시키겠다는 조치입니다. 둘째, 권총 등의 성능을 개량해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하려는 행동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셋째, 각 주에서 레드 플래그 총기 규제법들을 채택하도록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연방의회에서 전국에 적용되는 총기 규제법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플래그 총기 규제법은 경찰이나 가족이 법원의 청원에 위험인물이 총기 폭력을 가할 조짐을 보이면 일시적으로 총기를 납쏘도록 허용해 총기 참사를 미리 막으려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행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 조치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방의회에서 총기쇼나 온라인 거래 등 모든 총기 거래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공격용 무기는 금지하며 총기 제조업자들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폐기하는 등의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의원 시절 1993년 브래디 총기 규제법의 통과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1994년에는 공격용 무기의 10년 금지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방 상원은 50대 50으로 반분되어 있는 데다가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도 강력한 총기 규제에는 냉담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60표 장벽을 넘기 어려워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캠페인이 먹혀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